가난한 집안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경이는 며느리 강하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모욕과 폭력.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죠.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자산 5조 원 대기업에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칠 후 경희는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하윤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과연 하윤은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된장찌개야? 매일 똑같은 메뉴만 해서 지겹다고. 오경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60평 아파트의 거실에서였죠.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다른 메뉴로 준비하겠습니다. 강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2세의 하윤은 4년 전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한 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다른 메뉴? 무일푼 거지년이 뭘 알아서 요리를 해? 공장에서 기름 냄새나 맡아온 주제에. 경희는 6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답게 권위적인 태도가 온몸에서 묻어났어요. 명품 브랜드 실크 가운을 입고 손에는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시계를 차고 있었죠.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박재훈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35세의 재훈은 서울 최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들아,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소송 준비 중이라서요. 재훈은 하윤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제대로 보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하윤아, 커피 한 잔만 더 타줘. 하윤이 부엌으로 가자 경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리는 게 즐거운 듯 했죠. 커피를 내리며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죠. 그때 하윤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김전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은 재빨리 베란다로 나갔죠. 네, 저예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하윤은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순종적인 며느리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경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옛날 직장 동료입니다. 공장 친구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우리 집안 격이 떨어져. 하윤은 커피를 경희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희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타드릴게요. 다시 타긴. 너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경희는 갑자기 커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하윤의 치마를 적셨죠.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무일푼 거지 주제에 우리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경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말이야. 경희는 계속해서 하윤을 깎아내렸어요.
그때마다 창피해 죽겠어. 공장에서 일하던 애라고 어떻게 말해? 하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어. 그때 하윤의 손목에 있던 시계가 살짝 드러났어요. 경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났어?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줬는데? 친구가 기념으로 줬어요. 경희는 그 시계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공장 친구가 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짝퉁이겠지. 진짜 명품은 비싸거든.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경희는 백화점에 가겠다며 나갔어요. 혼자 남은 하윤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하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검토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박재훈 변호사 건은 어떻게 할까요?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 매일 아침 모욕을 듣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물건이 날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하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주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조금만 더 참자. 곧 다 끝나.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하윤이 물었지만 재훈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남은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 경영 보고서라는 파일이 떠올랐죠. 하윤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지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하윤은 노트북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인데 친척 모임 있는 거 알지? 경희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도 따라와야 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창피하긴 해. 하윤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재훈의 큰아버지 댁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재훈이 요즘 법무법인에서 잘 나간다며? 큰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야? 갑자기 친척 중 한 명이 하윤을 보며 물었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경희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어떤 공장이요? 요즘 제조업도 괜찮다던데. 자동차 부품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들이 오갔어요. 변호사 집안의 며느리가 공장 출신이라니 의외였던 거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신 거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대단해요. 한 친척이 호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경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또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어려서 고생 많이 했겠네.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하윤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더욱 불편해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경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요. 힘드셨겠어요. 힘들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하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경희야, 그런 말은 좀. 큰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경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인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에서 굶어 죽은 여편네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 순간 하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하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선을 넘으셨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뭐, 감히 내가 시집살이 편하게 해준 줄 알았더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경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윤아, 진정해. 어머니도. 재훈이 말리려 했지만 경희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무일푼 거지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경희는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찰진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경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지는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도 없어. 하윤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제 끝났다는 듯한 안도감마저 보였죠.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뺨을 만지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잠깐만. 재훈이 막으려 했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윤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하윤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어요. 문을 나서기 전 하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하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하윤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전무님. 네, 회장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실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변호사 관련 자료도 모두 공개하세요. 네, 회장님.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4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폭발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걸어갔어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로 가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윤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하윤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4년 동안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경희의 집에서는 심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거지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었잖아. 그래도 뺨을 때리시면. 뭐,
네가 지금 아내 편을 들어? 경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훈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화면에는 로펌 대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재훈 변호사,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무슨 일이신데요? 급한 일이에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재훈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 급히 사무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급하게 오라고. 재훈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경희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밤 태양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는 하윤이 여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김전무가 보고했어요. 박재훈 변호사 관련 자료는 4년 전 우리 비서실장과의 대화 녹음, 이메일 기록, 계약서 초안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각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로펌 대표에게는 이미 통보했습니다. 지금쯤 박재훈 변호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오경혜 씨 관련해서는 부티크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부터 임대료 3배 인상 통보가 들어갈 겁니다. 완벽하네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오늘은 뺨까지 맞았어요. 이제 그만 참아야죠.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전무가 나간 후 하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붉게 부은 뺨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가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새벽에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경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로펌 최대 고객사 5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대요. 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무슨 이유로?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상부 지시라고만.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하윤이 때문은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하윤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경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티크로 출근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고급 상가였죠. 사장님, 건물주에게서 연락 왔어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고요. 아니면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뭐? 갑자기? 경희는 즉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임대료를 갑자기 왜 올리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의 방침이에요. 새 건물주? 누구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과 경희는 각각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재훈 변호사님, 저희 회사도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주가 지나자 재훈의 고객사는 거의 다 떠났습니다. 로펌 대표는 재훈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훈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로펌 최대 고객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실수한 거라도? 절대 아닙니다. 재훈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대표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분간 쉬는 게 어때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건
사실상 정직 아닙니까? 조용히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같은 시각 경희는 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른 데서 옷 사려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이런 일이 하루에 5건이나 발생했어요. 경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경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윤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은 명품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까르띠에 주얼리가 걸려 있었고 머리는 전문 미용실에서 한 듯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하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 3명이 하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기업 인수권은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강 회장님은 다르시네요. 그 나이에 벌써 이런 큰 건을 진행하시다니. 한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경희는 숨어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저게 정말 며칠 전까지 자신의 며느리였던 하윤이 맞나 싶었죠. 회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하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윤은 우아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재벌가 상속녀 그 자체였어요. 경희는 급히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미안, 나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경희는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어요. 하윤이 탄 차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재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하윤이가 재벌 회장들과?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직접 봤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그래도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야. 분명히 하윤이었어. 두 사람은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일푼 며느리였던 하윤이 갑자기 재벌 회장처럼 행동한다니 이해가 안 됐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희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태양그룹이 오늘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고 강태양 회장의 손녀인 강하윤 씨가 3대 회장으로 경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하윤이 당당하게 연단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재훈이 거실로 뛰어왔어요. 저게 하윤이야? 네. 분명히 하윤이에요. 두 사람은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고 강태양 회장의 유언에 따라 진짜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일반인으로 살면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특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앞으로 태양그룹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과 인격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TV를 끈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어머니, 우리 큰일 났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양그룹 회장을 무일푼 거지년이라고. 경희는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모욕하고 무시하고 급기야 뺨까지 때렸던 일들이. 그리고 재훈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로펌 고객들이 떠난 것도 부티크 임대료가 오른 것도 모두 하윤이 짓이라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칠 후 경희와 재훈의 집에 고급 초대장이 배달됐습니다. 태양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본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이거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아마도 하윤이가 보낸 것 같은데. 가야 할까요? 안 가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 가자. 취임식이 열리는 날 경희와 재훈은 최대한 격식을 갖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태양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의 50층 빌딩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수백 명의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이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박재훈, 오경희입니다. 아, 네. 3층 연회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회장 아니에요? 맞아. 저기 유명한 정치인도 보이고. 경희와 재훈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자리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며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태양그룹 3대 회장 강하윤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로 올라온 하윤은 완벽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마치 여왕 같았어요. 경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정말 며칠 전까지 자신의 며느리였던 하윤이 맞나 싶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저는 태양그룹 창업주 강태양 회장의 유일한 손녀입니다. 회장의 손녀.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4년 전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일반인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로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을 경험하라고 하셨죠. 경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며느리로도 살았습니다. 하윤의 시선이 경희와 재훈에게 향했어요. 4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경희와 재훈은 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윤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4년 전 한 카페의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재훈과 한 남성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장 따님과 결혼하시면 태양그룹 법률고문 자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입니까? 화면 속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단 4년간은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유언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면 될까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재훈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태양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4년간 침묵했죠. 경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계산이었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양그룹과의 계약을 위해 접근한 거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4년 동안 저는 무일푼 거지년이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기름 냄새나 맡던 애라는 말도 들었죠. 하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굶어 죽은 여편네라고 모독당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뺨까지 맞았습니다. 하윤이 자신의 뺨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4년 동안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하윤은 경희와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4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죠. 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박재훈 변호사님, 오경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경희와 재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재훈 씨, 4년 전 그 대화 기억하시죠?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저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원했습니까? 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그럼 4년 동안 저를 속인 거네요. 죄송합니다. 경희님은요? 하윤이 경희를 바라봤어요. 저를 무일푼 거지년이라고 부르셨죠? 제가 정말 무일푼이었나요? 경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가난했다면 무시해도 괜찮았나요? 뺨을 때려도 괜찮았나요? 아니.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공장 출신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신 겁니다. 하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희의 가슴에 박혔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태양그룹 회장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가난한 며느리에게는 모욕과 폭력을 주셨습니다. 하윤은 경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출신이 아닌데 말이죠. 회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박재훈 변호사님, 오경희님, 두 분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윤이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위자료는 1원도 없습니다. 사기 결혼이었으니까요. 재훈은 서류를 보며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경희님께는 하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티크가 있는 건물, 제가 매입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주세요.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복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건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4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희와 재훈만 초라하게 무대에 서 있었어요. 두 분은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남남으로 지내죠. 경희와 재훈은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연회장을 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경희가 재훈을 돌아봤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나한테 말 안 할 수가 있어? 말할 수 없었어요. 계약 조건이었으니까. 계약? 결혼이 계약이야?
경희는 재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취임식 다음 날 아침 경희는 잠을 설쳤어요. 어젯밤 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희는 밥맛이 없었어요. 내가 태양그룹 회장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재훈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로펌 대표였습니다. 네, 대표님. 재훈 변호사 사무실로 당장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재훈이 로펌에 도착하자 대표실에는 이미 여러 파트너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변호사님 앉으세요. 대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제 태양그룹 관련 일 들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4년 동안 우리를 속였군요. 회장 따님과 결혼했으면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로펌이 큰 피해를 봤어요.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윤리 위반 조사가 시작됐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태양그룹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와의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재훈 변호사, 사표 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대표님, 당장 오늘까지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세요. 재훈은 10년 동안 다닌 로펌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죠. 같은 시각 경희는 부티크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건물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뭔가요? 퇴거 통지서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셔야 해요. 경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태양그룹 자산관리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단골 고객들한테서 온 취소 문자가 수십 개였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을 이용하겠습니다. 경희는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운영한 부티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재훈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해고당했어요. 나도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하윤이한테 가서 빌어야 할 것 같아요. 빌어? 내가? 경희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거지됩니다. 경희는 밤새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명품 옷을 입을 기분도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강하윤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경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예약 있으신가요? 없는데. 정말 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어려우세요. 제발이요. 시어머니인데. 아니, 전에 시어머니였는데.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제 일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경희는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3시간째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하윤이 내려왔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여러 임원들을 거느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달랐어요. 하윤아. 아니, 회장님. 경희는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경희는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사무실,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 앉으세요. 하윤은 책상 뒤에 앉았습니다. 경희는 반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했다고요? 4년 동안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제발. 재훈이도 일자리 잃었고 내 가게도 망했어. 그래서요? 경희는 하윤의 냉정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진심으로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태양그룹 회장이라서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 제가 진짜 무일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찾아오셨을까요? 경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세요. 그런 분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믿기 어려워요. 그때 경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하윤은 무릎 꿇은 경희를 내려다봤어요. 4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윤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어요. 경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해드릴게요. 경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용서해 드려요. 하지만 하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경희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4년 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질까요? 특히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모독하신 건. 경희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재훈이랑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만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도움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경희는 이해했습니다. 최소한의 평화는 얻었지만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재훈이 일자리는 스스로 구하셔야죠. 제가 방해하지는 않겠지만 도와주지도 않을 거예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윤은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타워 팰리스 아파트, 제 소유예요. 4년 전에 샀습니다. 경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달까지 나가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 그것도 스스로 해결하세요. 경희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우셨기를 바라요. 뭘?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 하윤은 경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죠. 경희는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하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널 제대로 못 봤었어. 하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님도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경희가 사무실을 나갈 때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경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로비로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경희는 고개를 숙이고 급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용서는 받았어.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대.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가래.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요? 일단 작은 월세 찾아보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경희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런 건 사치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60평과는 비교도 안 됐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훈은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로펌 시절의 절반도 안 됐어요. 경희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없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경희와 재훈은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죠. 4년 전 하윤이 느꼈을 그 힘듦을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재훈에게 변호사 협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변호사 자격 정지 3년이래요. 경희는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결혼 사기 및 윤리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하윤이 짓이야? 아니요. 협회 자체 조사예요. 하지만 하윤이가 증거를 제출한 건 맞아요. 재훈은 주저앉았어요. 법무사 일도 이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희의 반찬 가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님, 건물주가 오셨어요. 중년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2배로 올라요. 갑자기요?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바뀌었거든요. 새 주인 방침이에요. 경희는 알 것 같았어요. 또 하윤의 영향력이겠죠. 누가 샀는데요? 태양그룹 자산관리 자회사예요. 경희는 예상했지만 충격이었어요. 2배는 너무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세요. 경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2배로 낼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두 사람은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자격도 정지되고 가게도 문 닫아야 하고.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그때 경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였습니다. 경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혹시 하윤이 때문이야?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답이었어요. 경희야,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경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대출이 어렵습니다. 왜요? 제 신용등급 문제 없는데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경희는 알았어요. 또 하윤의 영향력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희는 태양그룹 본사 빌딩을 지나갔어요.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윤을 찾아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경희는 또 태양그룹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내 직원이 경희를 기억하는 듯 했어요. 예약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제발이에요. 딱 5분만이라도.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윤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하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윤아,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두 사람은 다시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하윤아, 제발 그만해줘. 뭐요? 너도 알잖아. 자격 정지, 가게 임대료, 은행 대출까지. 하윤은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다 내 짓이잖아. 변호사 자격 정지는 협회 결정이에요. 건물은 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거고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증거를 제출했잖아. 사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재훈 씨가 정말로 사기 결혼을 했으니까요. 경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무일푼 거지년이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봐달라고요? 경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했던 말들 다 취소할게.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 하윤은 경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뭐가? 제가 가난했을 때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었는데 회장이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요. 경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하윤은 비서를 불렀어요. 이분, 앞으로 출입 금지입니다. 네, 회장님. 경희는 깜짝 놀랐어요. 하윤아, 그건 어머님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4년 동안 저를 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어머님을 대할 거예요. 멀리서요. 경희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하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일하셔야죠. 경희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경비원이 경희를 기억하는 듯 했어요. 앞으로 이 건물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희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경희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희와 재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작은 빌라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어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경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어요. 임대료가 저렴한 구석진 자리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그럭저럭. 단골 몇 분이 생겼어. 경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니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힘들죠? 응. 근데 이제 알겠어. 하윤이가 왜 그랬는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경희는 시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예전에 경희였다면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희는 짐을 함께 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천만에요. 저도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뭐요? 사람을 돕는다는 게 뭔지요?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경희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와줬어.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응,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하윤이었습니다. 경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윤은 조용히 경희의 가게로 다가왔어요. 반찬 좀 살게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하윤은 돈을 건네며 경희를 바라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만해.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응. 매일 반찬 만들다 보니. 하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윤아. 네. 나. 이제 알았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진심이세요? 응. 6개월 동안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제야 알았어. 하윤은 경희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윤은 반찬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하윤아, 잠깐만. 어머님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시고요. 하윤은 차에 올라탔어요. 경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재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하윤이가 왔었어요. 반찬 사러. 정말요? 응. 그리고 용서는 했대. 하지만 가족은 안 된다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왜요? 적어도 진심으로 용서는 받은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요. 하윤이한테 보여주게. 응.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경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은 단골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재훈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보조 업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경희의 가게에 젊은 며느리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경희는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예전에 하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분,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맨날 무시하세요. 가난하게 자랐다고. 경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돈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경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예전엔 우리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며느리는 경희의 진심을 느꼈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며느리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후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윤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돕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매일 모욕을 들었고 때로는 뺨을 맞기도 했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률 지원, 재정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자립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윤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벌써 지원 신청이 100건 넘게 들어왔어요. 빠르네요. 꼼꼼히 검토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하세요. 네, 회장님. 그날 저녁 경희는 TV로 하윤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하윤의 고백을 들으며 경희는 울었어요.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재훈도 옆에서 침묵했습니다. 하윤이가 저런 큰일을 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경희는 책상으로 가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뭐 하세요? 편지 쓸 거야. 하윤이한테.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오늘 기자회견 봤어.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이 폭력이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그리고 너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윤아,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 쓴 경희는 봉투에 넣었어요. 어머니, 직접 전달하실 거예요? 아니, 우편으로 보낼 거야. 하윤이가 나보기 싫어할 테니까. 며칠 후, 하윤은 회장실에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하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다 읽은 후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첫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얼마죠? 10억 원입니다. 익명 기부자시래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며칠 후 경희의 반찬 가게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며칠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 며느리분? 네. 사장님 말씀 듣고 용기 내서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화내시더니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요. 경희는 기뻤어요. 정말 잘 됐네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젊은 여성이 간 후 경희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운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재훈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3년 자격 정지가 끝나면 작은 사무실 하나 차릴까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대기업 로펌은 아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경희는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제대로 사람답게 살자. 6개월이 더 지나고 하윤은 재단 1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1주년 행사 날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하윤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4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때를 떠올렸어요.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던 날들.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하윤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작은 빌라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태양그룹 강하윤 회장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100억 원을 추가 기부했습니다. 화면에는 하윤이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경희는 TV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하윤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재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몰라봤던 거죠. 응.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요. 하윤이처럼은 못 되어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그래. 그렇게 하자.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출신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되죠. 경희와 재훈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의미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했으니까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